대협 시청자 코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코아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 그리고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코아스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.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한 일주일째 계속해서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는 코아스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될 만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는데, 일단은 코아스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악재는 따로 없다라고 먼저 설명드리겠고,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느냐?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수의 하락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최근에 이 지수가 거의 일주일째 같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죠. 아무래도 이 코아스 역시 지수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지수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때 지수보다 떨어지지 않고 또는 양봉을 그려내주는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올라갈 만한 이슈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지수와 같이 연동돼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오늘 4월 8일 날짜에도 주가가 그리고 지수가 1% 넘게 오전장에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하락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의 하락에 대한 요인은 뭐 결코 코아스의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이 지수의 하락과 맞물려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. 하지만 현재 코아스의 사업 현황 자체가 매출 구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구 회사죠. 이 가구 시장 그리고 건설업 시장과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이 최근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 건설업 시장이 악화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 가구 시장 역시 주로 이 B2P라고 해서 기업과 연동되어 있는 회사, 사무용 가구를 자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사무용 가구에 대한 심리 수요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3월달, 4월달이 이 또 상패의 달이기도 하죠. 하지만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을 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서 상장 폐지에 들어갈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비록 이번 실적이 굉장히 많은 적자폭을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리스크는 좀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코아스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테마성에 대한 이슈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도 합니다.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100억대밖에 되지 않거든요.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의 주 특성은 뭐 갑자기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주가에 대한, 그러니까 기업의 원래 가치가 막 퀀텀 점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구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아니긴 합니다. 무엇보다 이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가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올라갈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실적에 대한 증가로 주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 테마에 대한 이슈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이 개인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최근에 작년 10월달, 11월달에 가장 큰 상승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이슈가 아무래도 이 서울 김포 편입 이런 메가시티에 대한 정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, 24년도 1월달 후반 역시 그런 이슈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아스에게는 이 김포의 부지 땅 매입한 땅과 그 다음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받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이제 코아스 수급 동향을 보게 될 건데, 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감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
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막상 개인들은 더 매수세, 추가 매수를 하는 건지 신규 매수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. 뭐 다른 큰 수급의 동향은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, 중요한 것은 이게 아래 보게 되면, 자, 개인의 이 파란색이 현재 개인의 보유 물량이 되겠고, 빨간색이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되겠는데, 개인의 어떤 보유 물량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 비중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 개인들이 점점 더 많이 물려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외국인에 대한 매주 비중이 높아야지 다시 한 번 더 얘네들이 탈출하기 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, 이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22년도에 이 코스닥 규정에서 물론 4년 연속 적자가 나타날 경우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요소가 빠지긴 했지만, 여전히 4년 이상 적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번 년에는 상장 폐지를 피했지만 다음 년에는 이런 상장 폐지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과연 적정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미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좀 동전주에다가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100억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적자 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이런 회사를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물음표이기는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도 충분히 드리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같이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450원 라인 때 이 지지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지만, 만약에 해당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 앞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은 지수 하락으로 인한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450원대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 번 더 여기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자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분도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